일단 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입주권이 공제가 된다 그랬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유기간 채워야 되고, 공제 대상은 이렇게 돼 있다. 그렇죠? 얘들이 근데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장기보유 특권이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미등기. 그죠? 미등기는 제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얘가 비삼용 토지랑 여기 두 개가 안 되는데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교재를 먼저 보시면 244페이지 있죠. 244페이지. 그죠? 일반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돼 있고, 그다음에 공제 대상 돼 있죠. 이번에 공제 대상. 244페이지. 그죠? 공제 대상에 보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보유기간 나오죠. 몇 년 이상?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는 토지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이렇게 돼 있죠.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3번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두 개 나와 있죠. 비삼용 토지하고 미등기 양도 재산. 그 비삼용 토지는 삭제시켜 주세요. 이번에 개정됐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비삼용 토지도 뭐가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이건 나중에 개정사항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나눠드릴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달 말에 추가로 개정될 여지가 있거든요.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몇 개가 통과된 게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 강의 들어가면 그죠? 그때 요 달 말 지나고 초에 이제 개정이 되거든요. 확정이 보통. 그 되면 마무리되면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삼용 토지도 뭐는 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다. 실무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죠. 근데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 내년 1일부터.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에 비삼용 토지를 계속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 5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 2016년 1월 1일부터 뭘 받아?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전에 5년 가고 있고 여기서 2001년부터 6월 1일까지 해서 내가 3년을 보유하고 내가 팔았다. 비삼용 토지인데 그럼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는 거죠. 자, 몇 년? 보유기간에 따라 틀리죠? 그럼 몇 년 동안 공제 줄까요? 여긴 안 해줘요. 그러니까 비삼용 토지를 장기 보유를 받으려면 보유기간을 언제부터 따져야 돼요? 2016년 1월 1일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거잖아요. 비삼용 현재 여러분 나대지를 가지고 있어. 그럼 비삼용 토지잖아요. 그럼 지금 팔면 올해 팔면 공제를 못 받지. 어차피 언제부터 되는 거야?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나중에 보유기간 따질 때도 내가 만약에 여기서 5년 보유했다고 해서 지금 내년에 팔면 장기 보유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따지면 된다. 어쨌든 실무하시는 분들은 얘기 있으면 이제 비삼용토지 내년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는 건 중요한 거죠. 왜냐면 공제를 받으면 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금을 덜 내는 거기 때문에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할 때 수업 목적상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뭐만 안 되는 거야? 미등기. 미등기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3번에 동그라미 1번 지어주셔라.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장기 보유 해주는데 얼마를 해줄 거냐? 공제. 그죠? 공제율이 나옵니다. 공제율. 비율로 나눠줍니다. 자, 얘는 일반적인 경우. 그죠?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인 토지 건물 등은 3년부터 받는다 했죠? 그럼 1년에 3%씩 해줘요. 물가 상승분 1년에 3%씩. 3, 3은 10. 3, 3은 10. 오늘 집에 갔는데 애가 그래요. 애가 엄마한테 3, 3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10. 그래야 돼요. 그럼 애가 9 그러면 10. 오늘부터 10이요. 언제까지? 내년 10월 29일까지는 3, 3은 10. 그러니까 9% 안 해주고 10%부터 공제해주죠.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3, 4, 12, 3, 5, 1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최대 10년이에요. 10년 넘어가면 얼마까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계속 해주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러면 자, 토지를 10년 보유한 사람과 토지를 20년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10년 보유한 사람과 20년 보유한 사람. 둘이 같아요. 왜? 3년 넘어가면 그냥 30%예요.
이걸 무제한으로 해주게 되면요. 30년, 그러면 90%, 33년이면 99%. 그러면 비과세는 똑같죠. 그럼 국가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치가 10년이기 때문에 10년 넘어가면 어차피 몇 프로야? 최대치가 30%로 끝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3, 42, 5년 후, 3, 5, 15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우가 있어요. 1세대 1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 내가 집이 하나인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해준대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주택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으려면 얘가 몇 년 이상 보유를 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가 1주택인데 3년 이상 보유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원래는 뭘 받아야 돼? 비과세를 받아야죠. 그런데 이걸 해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네가 1주택에 3년 이상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비과세가 안 되는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근데 너는 비과세권 충족했는데 비과세를 못 받으니까 대신 뭘? 세금 내기 열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제를 많이 해주겠다. 세금을 덜 내도록. 대표적인 게 뭐냐? 고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의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고가주택은 여기에 해당돼요. 왜? 우리 말씀드렸죠? 고가주택은 비과세권 충족했는데도 비과세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경우는 공제를 많이 해줘요. 그 많이가 얼마냐? 얘는 3년에서 1년에 8%씩 된다 했죠? 38은 24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쭉 가요. 그래서 몇 년? 10년 넘어가면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실질적으로 고가주택이 많이 내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어버리면 양도차익이 8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렇다. 여기 뭐 거주자 비교 좀 세부적인 얘기 나오는데 그건 지금 할 거 없고 기본 흐름이 이렇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30%, 10%, 24% 받죠. 그러면 얘는 이 금액에 10%를 해가지고 공제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떤 금액에 10%, 20% 공제한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에? 이게 중요하죠. 어떤 금액? 30% 공제 준다며. 그럼 어떤 금액? 양도 차익입니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양도 차익에. 차익의 10%, 양도 차익의 30% 이렇게 돼요. 이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여러분. 금방 맞출 것 같죠? 시험 문제 내보면 양도 가액에 3년 부여한 경우는 양도 가액의 10% 이렇게 하면 맞았다고 골라요. 틀렸어요. 3, 3, 5, 10. 양도 가액이 아니라 양도 차익이죠, 차익. 이렇게 보시면 순서를 기억할 게 뭐냐면 보세요. 양도 가액은 여기 있잖아요. 차익은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뺐잖아요. 그러면 얘가 1억이면 얘가 만약 30%다 그러면 그냥 요 양도 1억에 30% 그냥 빼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금액인데 자꾸 이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멀리 있잖아. 나랑 가까운 건 누구요? 여기 있잖아. 양도 차이. 그 사람이건 뭐건 멀리 있는 걸 보면 안 된다니까. 내 가까이 있는 걸 봐야지. 그죠? 그 멀리 있는 여자들을 자꾸 바라보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죠? 멀리 있는 여자들은 한떨기 장미라고 해요. 장미. 장미가 뭐예요? 장거리 미인이라는 뜻이잖아. 장거리 미인. 멀리서 보니까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와이프랑 남편은 맨날 붙어 있으니까 안 그런 거지. 남편이나 부인도 저 멀리 떠놓고 쳐다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멀리 보지 말고 가까이 내 옆에 있는 걸 봐요. 내 옆에 있는 거죠. 이래야 되는 거지. 그냥 자꾸 남 쳐다보고 멀리 있는 거 자꾸 바라보면 사단 난다니까. 그죠? 가시 찔리다니까 장미, 장거리 미인. 그죠? 얘는 아닌 거지. 얘죠. 여기서 그냥 빼주는 거야. 그죠? 이걸 의외로 많이 틀려요. 그럼 왜 그러느냐? 습관이 잘못 들인 거죠. 그죠? 그럼 제가 만약에 물어볼게요. 자, 일반 건물을 3년 부여했대. 그러면 장기부여 특별공제 몇 % 받을 수 있습니까? 3년을 부여하면? 3년이면 몇 프로? 그러니까 틀리는 거 문제 나오면 10%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양도 차익의 10% 그랬다니까 습관을. 그냥 10% 그러면 나중에 양도가액의 10% 그럼 여러분은 맞았다고 그런다니까. 왜? 10% 맞잖아요. 그냥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문제를 맞고 틀린 게 별거 없어요. 아는 얘기인데 이게 알아요 이건지. 근데 얘가 내 머리에 박혀있질 않아요. 그 시험 볼 때는 얘를 박혀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흘러 이거예요. 흘러. 그냥 건성으로 읽고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얼마? 10%를 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안 보인다는 게 그거라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이유 딱 하나라니까. 내가 걔한테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그 질문이 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틀리는 것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시험 봤는데 얘가 양도가액의 10%인데 맞았다고 골라 틀렸어요. 문제를. 그죠? 그럼 그게 문제인 거야. 풀고 나서 틀렸잖아. 그럼 뭘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요. 다시. 아, 이게 가액인데 차익이라고 해서 차익인데 가액이라고 틀렸구나. 이걸 인식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걸 습관 안 들인 거니까 이 파트 나오면 뭐라고 공부해야 돼? 10% 그러지 않고 양도차익의 10%. 또 얘기할 때도 양도차익 10% 고쳐야죠. 그럼 다음에 시험이 또 나오면 뭐라고 읽어? 10% 이렇게 읽지 않고 양도차익의 10%라고 읽습니다. 자동으로. 무의식 중에. 그러면 가액, 그러면 얘는 틀렸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공부는 말씀드렸죠?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습관을 막 들여서 반복해가지고 막 훈련하는 거죠. 그럼 얘가 습관이 돼버려요. 그러면 자동으로 문제 읽으면서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학습이라고 했잖아요. 배우고 익혀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배우잖아요. 양도차익의 10%라고 배웠죠. 그 다음 뭐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죠. 뭐야? 익혀야지. 익힌다는 게 뭐예요?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가 나왔을 때 실수 안 하고 계속 양도차익이 10%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래 나중에 문제 풀 때 이걸 이렇게 딱 맞출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공부는 무한 반복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반복을 안 하니까 습관이 덜 된 거고, 습관이 덜 됐으니까 실수하게 되고, 실수하니까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방법은 나와 있잖아. 합격하는 방법은. 내가 남들보다 한 번이라도 더 반복을 하면 되는 거죠. 시간 없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야 남아 돌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의가 없는 거지. 지금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시간 많잖아요. 시간은 없다 치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없었고. 있다 치면 한없이 있는 거고. 근데 공부에 얼마나 집중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1년 공부하는데 떨어지면 짜증나잖아요. 죽으라고 노력해가지고. 그죠? 고생하고 돈 들이고 몸 피곤하고 남들 사람 구실 못 해가면서 그죠? 눈치 봐가면서 몰래 숨어서 공부하고 해가면서 했는데 떨어지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조건. 그죠? 자, 그래서 항상 습관을 들여라. 양도, 차익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문제 풀다 보면 다른 과목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체크했다가 그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안 틀려요. 그리고 지금 비율이 245배 표에 있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읽는 거 아니니까. 그죠? 양도차익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정도 선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 흐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장기부의 특별공제 소득금액 나왔죠? 그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기본공제를 해주면 되죠? 자, 보세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똑같이 보세요. 자, 기본이라고 돼 있죠? 자, 이 말은 쟤는 특별공제고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은 뭔 뜻이요? 차별하지 않고 똑같다 그럽니다. 자, 누구나 28,900원을 내면 29,800원 내면 뭐죠?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하나를 공통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29,800원 내면 차별 없이 뭐 해줘? 똑같이 뭘 줘? 맥주 2병에 마른 안주 하나. 이게 기본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29,800원 가지고 갔더니 입구에서 뭐라 그래? 못 들어간다는 거. 왜? 그랬더니 연식이 오래돼서는 안 된다. 그럼 기본이 아니잖아. 그 차별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뭐라고 했어요? 밑에다가 일정 연식 초과이신 분은 안 된다. 써놨어야 하는데 그냥 뭐라고만 썼어? 29,800원에 맥주 2개, 마른 안주 하나 이렇게 기본 써놨잖아. 그리고 가려고 했더니 연식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럼 기본이 아닌 거지. 그죠?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죠. 똑같이. 나이트도 나이가 있는 거야. 나이가 갈 나이가. 여러분 만약에 나이트를 들여보내잖아요. 들여보내도 문제예요. 왜? 기운 없어서 춤을 못 춰. 그냥 앉아가지고 맥주만 먹다 놓고 그럼 뭐 들어 거기 가요. 기운 없는데.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캬바레를 가요. 캬바레.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죠. 캬바레. 그죠? 옛날에 제가 자격증 따고 이제 우리 그 모임이 있거든요. 모임이 있어서 나이대가 좀 있어요. 그때 30대 중반 막 이렇게 됐는데 모임 끝나가지고 그 나이트를 갔어요. 대전 유명한 나이트를. 근데 저희는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그쪽에 나이 똑같은 애 중에 연식이 오래돼 보이는 애가 있어요. 오래돼 보이는 애가. 걔네 둘이 우리 들어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걸린 거예요. 거기서 웨이터가 잡은 거야. 물 흐린다고. 나왔더니 둘이 잡혀있네. 우리 자리 있고 앉았는데. 근데 걔네 때문에 우리만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디 갔냐. 터미널 뒤에 나이트클럽이 하나 또 있어. 거기는 그러니까 40대 이상만 가는데 50대 여기만. 거기는 우리 갔잖아. 갔더니 막 아저씨들 막 겁나 많은 거예요. 막.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여자애들이 30대 중반이었어요. 걔들이 춤을 추러 나갔을 거 아니야. 앞에. 못 들어와. 왜? 아저씨들이 한 3중으로 이렇게 뺑돌로 가봐가지고 못 나가. 나가려면 막아. 이렇게 주면서 가만히 그래가지고. 왜? 걔 연계. 30대 중반인데 연계. 왜? 거기는 50대 이상만 있으니까 아저씨들 있으니까 갑자기 막 30대 파릇파릇한 연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막
늘어 내가 못 나와. 그래 우리 앉으니까 막 여기저기서 북 난리 났어. 일리 오라고 부킹한다고 술 먹자고 술 사준다고 걔한테 몇 명 같이 있는 애 전부 다 30대 중반했거든. 그런 데를 가야 돼. 그 나이트 가가 20대 있는 애가 35살에 가면 노덩이라고 취급받잖아. 그러면 차라리 거기 가가지고 대우받고 그 술도 걔는 많이 얻어먹고 왔다니까. 그걸 맞춰서 가시면 돼. 그래서 나이트 가시면 돼. 나이트. 카베라는 이제 기운 떨어지면 가시는 거예요. 카베라 가면 춤추잖아요. 근데 춤출 때 어떻게 춰요? 혼자 안 추죠. 카베라는 어떻게 춰? 둘이 추잖아. 왜 그래? 기운 없어서 그래. 혼자는 기운 없어 못 춰. 그러니까 나이트는 갈 데가 없으니까 카베라 가서 기대는 거야. 근데 남자끼리 기대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기대는 거야. 근데 그걸 이상하게 보면 안 돼. 그 불륜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불륜이야. 그러니까 기운 없어서 그냥 그 카베라 가면 이런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둘이 기댔는데도 기운 없어가지고 이러잖아. 이 정도라서 이거잖아. 왜? 둘이 기대서도 무리하게 움직이면 둘 다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기대고 그냥 음악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이상하게 보고 그럼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이게 다 사연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막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구니 들고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야, 저 여자는 바구니 들고 저기 들어가네. 시장 온다 하더니 나이트 가네.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잖아 집에서 맨날. 그러다 혼자 추자니 기운 떨어지고 그러니까 의지할 데는 없고 남편이 가주나 안 가주지. 와이프가 가줘? 춤 안 춰주잖아. 할 수 없이 가는 거야. 그죠? 그런 거 이해를 하셔야 돼. 기본은 그러니까 차별 안 하지. 그러니까 보유기간 따지겠어 안 따지겠어? 안 따져요. 얘는 보유기간도 안 따지고 그리고 공제 줄 때 쟤처럼 특별공제가 아니잖아요. 공제 대상을 가려 안 가려? 안 가려요. 다 돼. 그래서 얘는 양도세, 과세 대상 전부가 공제 대상입니다. 전부가 공제 대상이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자, 29,800원 가지고 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 등기 안 된 애들. 미성년자는 안 되는 거지. 얘도 미등기는 안 돼. 얘는 기본이 안 돼 있잖아. 그죠? 미등기는 안 되는. 그죠? 자,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동시에 둘 다 안 되는 건 미등기예요. 미등기는 둘 다 안 돼. 얘도 안 되고 얘도 동시에 안 되는 거. 왜? 미등기는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공제 비과세 해주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보유기간 상관없고 그다음 과세 대상 전부 공제 대상도 안 가리고 무조건 해준다. 그럼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무조건 해준다는 거는 아니나 생명도 아니고 왜 그래요? 그럼 공제 금액이 크겠어 작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나 생명이 하잖아요. 무조건 해주잖아. 사망보험금 5천만 원 줍니까? 500만 원 줘. 500만 원. 사망보험 500만 원이야. 한 구자 들으면 500만 원이야. 그것도 2년 안에 돌아가시면 불입한 것만 줘. 불입하고 2년 이상 있다 돌아가시면 5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장례보험. 그게 나이나 생명보험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많이 들잖아요. 한 구자 들으면 500, 두 구자 들으면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묻지도 않고 따지고 해주는 거야. 그게 금액이 5천만 원 같으면 그거 해주겠어요? 안 해주지. 그죠? 그리고 공제 막 해주잖아. 나이나 생명처럼 막 해주잖아. 근데 공제 금액이 클 것 같아, 적을 것 같아? 작아요. 어떻게? 이게 돼 있어요. 소득별로 각각 1년에 250원. 골 때리는 거예요. 이 소득별의 뜻이 뭐냐면 제가 양도세 과세상 할 때 우리가 두 개의 그룹으로 항상 나눠진다. 그게 그랬거든요. 얘가 과세 대상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갖고 여기다가 주식 등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해가지고 뭐를 해? 이걸 묶어 이렇게 두 개로 항상. 이렇게 묶죠. 두 개로 그룹으로 나눈다 했죠? 기본공제를 어떻게 해줘? 요 네 개 묶어서 1년에 250만 원. 이게 되는 거예요. 얘 따로 1년에 250만 원. 이 공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50, 그러니까 딸랑 얼마 해줘? 250, 그것도 1년에 250만 원 해주는 거예요. 1년에. 그것도, 이거 보세요. 요 말 뜻이 뭐냐면, 자, 1월 달에 건물을 팔았어요. 그럼 얘가 250 공제 받을 수 있죠. 근데 5월 달에 토지를 팔았어요. 그럼 얘는 공제를 못 받아요. 왜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이 네 개를 다 묶어서 1년에 250이에요. 그럼 얘가 250을 받았기 때문에 토지는 여기 같은 그룹이죠. 근데 250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미 공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딸랑 250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만약 200을 받았어요. 이때 얘는 얼마 받을 수 있어? 50은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얘가 7월 달에 주식을 팔았어요. 그러면
25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룹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그 해에 주식을 또 팔면 공제를 못 받아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뭐다? 묶어서 그룹별로 소득별 뜻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4개 묶어서 1년에 250만 원, 주식만 따로 25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1년 해봤자 이거 다 해봤자 결국 1년에 5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주는 거지. 분인당 그치 이게 만약에 금액이면 5천만 원 막 1억 같으면 막 묻지도 않고 따지니까 사실 막 묻고 또 묻고 하겠죠. 그죠? 기본 공제는 그렇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죠? 둘의 공통점은 미등기는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 나중에 공부하실 때 한꺼번에 정리를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되죠. 장기 보유니까 보유기간 따지잖아. 몇 년? 3년 이상. 근데 기본은 보유기간 안 따지고 쟤는 특별공제니까 특별히 토지건물 입주권만 되지만 기본공제는 기본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 전부 다 되는데 둘 다 공통은 안 되는 것보다 미등기는 둘 다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제를 얼마 해주냐인데 얘는 비율로 공제해주고 물가상승 빼주는 거니까 그죠? 근데 얘는 뭐다? 금액으로 공제하는데 소득별 공제해준다. 얘는 자산별 공제 그래요. 그래서 얘는 토지 건물 1년에 12번을 팔아도 공제 대상에 해당만 되면 계속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뭐다? 묶어서 연 25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거기 교재 간단하게 보면 기본공제 얘기가 좀 나와 있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 247페이지 있죠. 247페이지. 앞에 다른 건 안 보고 거기만 잠깐 보겠습니다. 247페이지 맨 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1번 나와 있죠? 1번. 양도소 기본공제는 보유기간의 장단 여부에 관계없이 즉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인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인적공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기본공제 적용 대상 및 공제 그랬죠?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득별로라고 돼 있잖아. 그죠? 소득별로 당해년도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중요한 건 소득별 공제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어디서 빼줘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빼줍니다. 연 250. 단 누구는 안 된다? 미등기는 안 된다. 그 소득별이 거기 1번, 2번 나눠져 있는 거죠? 거기에 소득별이에요. 각각 묶어서 연 250.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볼 거 없습니다. 지금. 나중에 이제 공부되시면 248페이지 그 장기와 기본공제 비교표가 있죠? 그거 보시고 나중에 두 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돼요. 얘네 둘은 따로따로 시험에 나올 때도 있고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1세대 3주택자래요. 자, 여러분 집이 3개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나요.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OX. 1세대 3주택자의 경우는 장기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험이 그렇게 나와요? 그럼 OX. 3주택자는 장기와 기본공제 둘 다 받을 수 있다. 왜 X예요? 맞잖아요. 여기에 안 되는 건 이거만 안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토지 건물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에 주택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택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주택은 무조건 돼요. 2주택, 3주택 매지든 뭘 돼?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은 무조건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이것도 안 됐었죠. 안 됐다가 개정돼서 작년 재작년부터 공제되기 시작하고 비사업용토는 이번에 개정이 된 거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돼? 장기는 얘네인데 주택은 당연히 되는 거고 뭐만 안 돼? 미등기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미등기만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하고 둘 다 미등기 경우 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시험문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나 써놓고 얘는 2개 되니 안 돼?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그죠? 나중에 그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뭐 한 김에 그 248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있죠? 거기 1번 동그라미 1번의 끝에 보면 가로 안에 미등기 양도 자산 및 비삼용 토지 제로라고 돼 있죠? 그거를 지워야죠. 및 비삼용 토지까지는 지워야죠. 그러니까 미등기 양도 자산 제외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거죠. 248페이지 확인학습 문제 동그라미 1번 가로 안에 있는 거 어딘지 아시죠? 지금 못 지우면 나중에 또 제가 따로 저기 그 해서 교정해서 나눠드릴 거니까 그때 지우시면 되는. 지금 하시는 게 좋죠. 그때가 또 하려면 일해 그것도 찾아가면서.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는 것들은 그냥 같이 지우면 되는 거죠.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다? 과세 표준이 결정됐다. 보시면 되죠. 과표 계산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순서를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순서가 정리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경 실거래가 적용하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을 때는 뭐 한다? 추계조사 결정을 통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추계조사 결정 순서는 취득가액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순서로 가고 양도가액은 매감기로 간다. 환산가액은 어디만 적용한다?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순서 절대 틀리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경비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항목인데 뭐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양도차익 계산할 때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특례가 또 있다. 고가주택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했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기와 기본공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 보유는 보유니까 몇 년 이상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기본공제는 보유기간 상관없고 기본이니까 특별공제니까 뭐만 공제돼요? 토지, 건물, 그리고 뭐 조합원, 입주권이 공제 대상인데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과세 대상이 다 공제받을 수 있다. 둘 다 공통으로 안 되는 것보다 미등기는 둘 다 받을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사업용 토지는 장기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결정되면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 순서도 많이 물어본다니까요. 시험에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왔어 저기서요. 문제가. 실제로 이거 보고 맞춰보세요.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뭡니까?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뭘까요? 다시 기회를 주겠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근데 이 문제 대보면 되게 많이 틀립니다. 왜? 마지막, 그러니까 뭐만 떠올려? 마지막만 떠올려. 마지막.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예죠. 과표 계산 시 마지막 공제 항목은 기본공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내보면 의외로 처음에 많이 틀려. 지금이니까 틀리는 거지. 이거 몇 번 풀어보면 안 틀립니다. 몇 번 하면. 처음이니까 틀리는 거지. 근데 이걸 이 얘기를 제가 한두 번 하겠습니까? 계속 하겠죠. 수업 시간에만. 그러니까 실제로 기본 강의를 11월 달부터 시험 볼 때까지 듣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만 어떤 과목이든 같은 내용을 특강 뭐 다 포함해서 7, 8, 10번은 막 듣습니다. 솔직히. 수업 시간에만. 기본으로. 근데 사실은 더 듣죠. 왜? 이거 할 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막 10번, 20번, 30번 듣고 가는 거야. 수업 시간에만. 여러분 따로 공부하는 거 빼고도. 근데도 왜 그러겠어요? 왜 문제를 못 맞추겠어요? 그냥 듣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고 듣는 게 기본이지만 실제 시험은요. 듣기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듣기 평가하는 거 아니고 뭘 해? 오픈북도 아니에요. 뭐를 해? 객관식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풀어요. 그럼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어떤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문제풀이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그 훈련이 많이 돼야 실수를 덜 하는 거죠. 책을 다 외웠어.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고 시험 보러 가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니까? 그잖아요. 토시한테 다 외웠어. 근데 문제를 안 풀어보고 갔어. 떨어진다니까. 왜? 안 보이거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 문제를 풀려면 기본이 돼 있어야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풀기 위한 소양을 언제까지? 최소 기본서 끝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갖춰놔야 되는 거야. 그래야 7월부터 문제풀이 들어가면 실력이 쫙쫙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문제 100날 풀어봤자 점수 안 올라갑니다. 내내 그 짝인 거야. 그러니까 목표를 6월달까지 평균 50점 정도. 그죠? 모의고사 볼 때 평균 50점대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막 욕심부려가지고 막 3월, 4월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니까 막 그때만 60점, 70점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공부 못 해. 왜? 성적이 생각보다 안 나오거든요. 그럼 그게 역효과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는 거야. 6월까지 50점, 40에서 50만 맞으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어요. 왜? 7, 8, 94개월 동안에 이때 점수가 쫙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때는 보통 막 20점, 30점 올라갈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이때까지 50점대 유지하면 거의 100% 합격한다 보면 되는 거지. 별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남은 6개월 동안, 다음 6월달까지 평균 50점대만 유지한다. 그 밑에 좀 나와도 상관없죠. 그러면 뭐 떨어질 일이 없는 거지. 그렇게 하면 쉽잖아. 그죠? 아이고, 그래, 50점이야. 뭐, 반타작인데. 어렵죠? 세번 8개 맞으면 돼. 세번 8개. 그럼 뭐예요? 양도세하고 취득세 2개만 하면 8개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8개 목표면 양도세하고 취득세만 하면 8개잖아요. 8개 맞잖아. 그리고 8개 맞은 다음에
7, 8, 90 동안 조금은 재산세 3개 맞으면 되지. 그럼 11개지. 그럼 10개 넘죠. 별거 아니에요. 뭐 모르는 게 뭐 있어. 쉽잖아. 그죠? 과목별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얘는 맨날 나와. 그죠? 한 해도 안 걸리고. 그런 게 있거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막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지. 나중에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과목마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것만 모아도 16개 넘게 나오거든요. 그죠? 기출문제가 거의 반복되는 게 7, 80%입니다. 문제 낼 게 없어. 문제 낼 게. 거기 돌고 도는 거야. 돌고 도는 거. 막 질문만 바꾸는 거예요. 이번에는 옳은 지문 내고 내년에는 틀린 지문 내고. 그죠? 질문만 바꿔. 질문만. 그런 거지. 지가 들어봤자요. 그 바운더리 안에 계속 도는 거야. 법조문이라는 게. 그러니까 요것만 딱 알면 나중에 안 틀리는 거지. 여러분 여기까지 가기까지가 힘든 거지. 이게 참 쉬운 공부는 아닙니다. 인내, 극한의 인내를 발휘하기 때문에 또 공부도 1년간 장기간 하는 거잖아요. 한 몇 달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 같으면 시금 전폐하고 하겠는데 이놈은 건 그죠? 시금 전폐했다는 시험 보기 전에 죽게 생겼으니까 너무 기간이 길죠.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죠? 유혹도 많고 옆에서. 그죠? 어쨌든 장기부 특별문제, 기본절에서 과표 계산 이렇게 순서 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계산 특례는 지금 볼 거 아니고요. 양도 제일 어려운 게 그 계산 특례인데 지금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54페이지 가면 세율 얘기가 나오죠? 양도세, 산출세액, 세율 얘기가 나옵니다. 세율은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복잡한 얘기 빼고. 자, 일단 세율은 기본 개념만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상에 따라 토지, 건물, 그리고 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기타 자산 그리고 주식 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좀씩 틀리죠, 세율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 뜻이에요? 얘네들은 세율이 같다는 거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세율 적용 방법이 똑같다. 이건 외우는 거 아닌가 보세요. 자, 보유기간에 따라 틀리죠? 자, 일단 미등기가 있어. 자, 미등기는 세금 걸리면 죽습니다. 세금으로 죽어. 몇 프로요? 70%. 말이 70%죠, 여러분. 죽는 겁니다, 걸리면. 미등기 걸리면 이것만 죽는 게 아니죠. 미등기 걸렸으니까 세금 포탈한 거잖아. 그럼 가산세 물겠죠. 가산세가 부당이니까 40% 물고요. 요거 70% 내고. 미등기 전매했다는 건 취득세 신고를 안 했다는 얘기죠? 취득세 중과산세 80% 냅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등기는. 그러니까 미등기는 어떻게 해야 돼? 안 걸리면 됩니다. 안 걸리면 돼. 미등기를 하면 돼. 왜? 세금 안 내잖아. 대신 안 걸리면 돼. 안 걸리면 되는 거지. 걸리면 죽는 거고 안 걸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등기 하는 거예요. 왜? 걸리면 죽는 거. 돈 아니면 뭐죠? 걸리면 죽는 거고 안 걸리면 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게 되면 뭐 해야 돼? 안 걸려야 돼. 안 걸려. 미등기 걸리면 죽습니다. 70%. 그리고 나머지는 보유기간이죠.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50%. 그러니까 1년 이상 2년 미만. 그죠? 2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 4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년 넘어가면 6에서 38% 누진세율로 가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죠? 이게 기본.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죠? 자, 여기 뭐가 있다?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그죠? 요 두 개는 세율이 달라요.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1년 미만 보유하면 40%. 1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6에서 38%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주택하고는 입주권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집을 파시게 되면 세율이 유리하죠. 왜? 1년 미만 원래 남들은 50인데 주택은 40%만 내면 돼요. 그리고 1년만 넘어가면 무조건 뭐로 가? 누진세율로 갑니다. 누진세율. 이건 전에 말씀드렸죠? 갑하고 을이 매매를 했어. 뭐를? 주택을.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세율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왜 그런다 했어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매매를 좀 많이 해라. 근데 매매를 하려니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국가에서 뭐라는 겨? 내가 세금을 그러면 줄여줄게. 그러니까 거래를 많이 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를 많이 해라. 그러면 얘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양도한 거죠. 얘는요? 취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뭔 얘기야? 네가 주택을 매매해서 팔게 되면 양도세 세율을 낮춰줄게. 1년 미만 보유하면 남들은 50인데 1년에 40%만 내. 그리고 1년만 채우면 무조건 뭘로 가? 누진세율로 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 거야. 근데요, 얘만 양도세를 낮춰주면 매매가 됩니까? 안 되죠. 왜? 얘가 취득세가 많이 나와.
얘는 팔라고 물건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 그럼 매매가 안 되잖아. 누구도 낮춰줘야 돼. 얘도. 취득세. 우리 취득세 기억나시나요? 주택 취득세 할 때 6억 이하 주택은 1%. 그죠?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9억 초과는 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 매매가 몇 프로예요? 4%예요. 원래 매매는 취득세가. 근데 주택은 틀려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사람도 여러분이 집을 취득하게 되면 6억 이하짜리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1%만 내면 되는 거예요. 원래 몇 프로야? 4%예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과면 3%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취득세 혜택을 주고 양도세 혜택을 줄 테니까 둘이 매매를 많이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유상승계만 했던 거예요. 유상만.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취득세를 유상거래만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6억짜리 주택을 증여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신축할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혜택 없어요. 왜? 상속 증여는 무상승계고 신축은 원시취득이죠. 걔네 안 해줘. 왜? 왜 안 해주겠어요? 상속이나 증여를 낮춰준다고 해서 주택 거래가 마음에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 빨리빨리 돌아가셔야 되잖아. 그러면 요번에 혜택 있을 때 빨리 요번 기회에 돌아가셔야 된다고. 왜? 빨리 상속에 세금이 낮아지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가 기본이죠. 유상만 되는 겁니다. 그죠? 양도세. 그래서 가치 개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대고 우리 유상승계 취득. 그죠? 지금은 양도세.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뭐하고 뭐? 입주권. 두 개는 요렇게 세율이 간다. 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강조하겠지만 기타 자산은 얘는요. 등기 여부나 보유기간 상관없이 무조건 이걸로 가요. 6에서 38%. 나중에 이제 세율 부분 나올 때 많이 강조를 해요. 기타 자산은 무조건 뭘로 가? 누진세율. 그러니까 6일 보유했건 60일 보유했건 6년 보유했건 600년을 보유했건 뭘로 가? 6에서 38% 그래요. 기타 자산. 그러니까 골프 회원권 같은 거 있죠? 골프 회원권. 그게 기타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골프 회원권은 6일 보유하건 60년 보유하건 다 뭘로 가? 그냥 누진으로 간다. 뭐 그런 것들이죠. 주식은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건 뭐 어차피 우리 중개사 부동산은 관계 없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뭐 10, 20, 30 있는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죠? 나중에 이제 보면 이런 부분 좀 조심하면 되고 여기서 이제 주택하고 입주권의 세율이 다르다. 그죠?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누진세율 6에서 38%. 자, 누진세율은 제가 조금 잠깐 설명드렸는데 우리 교재 255페이지 보면 확인하시면 바로 위에 초과 누진세율 표 있죠. 그죠? 요거를 나중에 가면 이걸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시간 있을 때 그 내용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죠? 그죠? 세율이 어떻게 했어요? 6, 15, 24, 35, 38 이게 돼 있어요. 그치? 자, 그럼 여러분 어디에 해당돼요? 여기? 35인치요? 24인치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와이프는 맨날 자기가 날씬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날씬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자기는 옷을 맨날 사이즈를 뭐 입는데 근데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기라고 우기네. 옷을 그리고 주로 검정색을 많이 입고 다닙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검정색. 검정색이 좀 날씬해 보이거든요. 그치? 원색을 잘 안 입어요. 자, 보세요. 얘가 지금 5단계로 돼 있죠. 5단계. 자, 누진세는 이렇게 돼 있어요. 누진이란 말은 뭐예요? 누진세율이라는 건 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요? 누진세율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구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5단계니까 1,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요. 그죠? 그 다음에 1,200만 원 초과. 그럼 뭐 됐어요? 4,6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4,600만 원 초과 하고 8,8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8,800 초과 1억 5천 초과 1억 5천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억 5천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에 언급이 가끔 어쩌다 한 번씩 되는데 이걸 외워가지고 구간별 세율이 몇 %라고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한다 치면은 최저 1,200만 원 이하 몇 프로? 6%. 이거는 언급이 한번 된 적 있어요. 그러니까 6에서 38%인데 최저 1,200 이하 몇 프로? 6%고 최고는 얼마야? 1억 5천 초과되면 38%. 여기 이 정도야.
6에서 38% 기억하시고 최저가 1200이가 6%다. 이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보면 얘가 6%, 여기가 15%, 그죠? 얘가 24%, 35%, 38%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보세요. 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과표를 계산했더니 3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세금 계산해야 되죠? 3천이면 어디 구간이에요? 요 구간이죠? 그럼 몇 프로? 여기다가 15%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건 단순 누진이라고 그래요. 자, 초과 누진 뜻은 뭐예요? 그쵸, 이거가 들어가는 거야. 이 전체가 15%가 아니라 이 중에 1200초가 4600 이하까지 해당되는 것만 15%. 그럼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6%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1200이면 6%면 72만 원이잖아요. 그럼 72만 원 더하기 그 다음 뭐 여기서 1200 초과되는 금액 얼마? 1800만 원. 그죠? 요것만 15% 뜻이에요. 그 누진됐죠? 6에서 15% 늘어났잖아. 근데 전체를 누진한 게 아니라 그 일정 기준 금액을 뭐?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 거죠. 그러니까 초과 누진세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재에 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72만 원. 그죠? 더하기 이게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라고요? 초과 금액에 이게 초과 금액에 일정 뭐 초과 금액의 15% 이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 72만 원 왜 나온 거예요? 1200만 원 6%를 더했으니까 72만 원. 그 다음에 582만 원, 그 다음에 1590만 원, 3760만 원 나와 있죠. 그게 다 뭐예요? 앞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였죠. 자, 보세요. 그럼 여기는 보면 582만 원. 여기는요, 1590만 원. 여기는요, 376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요 구간에 들어가면 4600만 원까지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걸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죠? 4600 그잖아요. 그럼 4600을 이걸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 582만 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면 내가 7천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4600만 원까지는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하니까 여기잖아요. 그럼 이걸로 72만 원 더하기 그 다음에 뭐야? 1200 빼고 나머지 3400에 얼마? 15% 하면 걔가 582만 원에 나와요. 그럼 여기다가 또 얼마? 4600만 원 뭐 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얼마? 24% 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590만 원은 뭐겠어요? 8800만 원까지는 뭘로 해? 이걸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8800이 얼마가 나와? 159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예요? 초과 금액의 얼마? 35%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3700은 1억 5천까지는 뭘로 계산해? 이걸로 계산해요. 그럼 1억 5천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3760만 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과표가 2억 원이다. 그럼 어떻게 돼? 1억 5천까지 3760만 원 내고 그리고 초과되는 5천만 원의 38% 이렇게 계산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앞에 있는 금액들이 전부 다 그거예요. 그 앞전 금액이죠. 얘는 1200까지가 72만 원 얘기고 이거는 4600만 원인 582만 원 나온다는 얘기고 8800만 원은 얼마? 1590이 나오는 거고 1억 5천이면 3760만 원 나온다. 해서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초과 누진세 그런 뜻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걸 외울 필요 없고 뭘 외우면 돼? 그냥 6에서 38%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1200만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다? 6%.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 있는 거 보시고 나중에 뭐 비삼용 투제 같은 거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차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쳤다가 나머지 정리를 하겠습니다.